리크루팅 수당 때문에 팀 분위기가 나빠졌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지요? 상위 관리자가 오버라이드 수당을 많이 가져가는 것도 문제가 되고, 내가 도입한 설계사님이 나와 동등한 직급이 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무엇보다 리크루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실적과 인원 조건을 맞춰야 한다는 점은 거의 고통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과 갈등은 결국 설계사님들로 하여금 리크루팅 수당 제도에 대해 골치 아프다 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고, 결국 리크루팅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갈등 없이 오히려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리크루팅 수당 제도가 있다면 사무실 분위기도 아마 지금과는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GA에 대한 진짜 정보 1타지 염장 성정호입니다. 기존 보험업계에서 지급되는 리크루팅 수당은 직급 간 수당률 차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차익을 상위 직급자에게 지급하는 오버라이드 수당 방식입니다. 본래 오버라이드 수당 방식은 리크루팅 성과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자와 설계사 또는 설계사와 설계사 간의 갈등과 불신을 불러오는 요인으로 변질된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파트너스 본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부터 바꾸기 위해 리크루팅 수당의 재원과 지급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독창적인 시스템과 협업을 통해 누구나 쉽고 안정적으로 보험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존 오버라이드 수당 방식과는 전혀 다른 파트너스 본부의 리크루팅 수당 제도의 핵심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리크루팅 수당이 단순한 추가 보상이 아니라 본격적인 사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화라이플의 파트너스 본부 수당제도의 핵심적인 특징은 모든 구성원에게 높은 수당률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 그리고 기존 보험업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강력한 리크루팅 수당 제도를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파트너스 본부의 리크루팅 수당은 내가 직접 도입한 설계사님뿐만 아니라 4차 설계사님까지의 실적을 모두 합산하여 매월 정산 보험료의 30%를 리크루팅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제가 4차 설계사님까지의 합산 실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4차 설계사라는 개념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직접 도입한 설계사님은 1차 설계사입니다. 그리고 1차 설계사님이 도입한 설계사님은 나를 기준으로 2차 설계사, 1차 설계사님을 기준으로는 1차 설계사가 됩니다. 2차 설계사님이 도입한 설계사님은 나를 기준으로 3차 설계사, 1차 설계사님을 기준으로 2차 설계사, 2차 설계사님을 기준으로 1차 설계사가 됩니다. 3차 설계사님이 도입한 설계사님은 나를 기준으로 4차 설계사, 1차 설계사님을 기준으로 3차 설계사, 2차 설계사님을 기준으로 2차 설계사, 3차 설계사님을 기준으로 1차 설계사가 됩니다.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1차 설계사, 2차 설계사의 수는 여러 명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각 차수별 설계사님의 수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입한 1차 설계사님이 여러 명이면 그만큼 산하 조직이 빠르게 성장하고 리크루팅 수당도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차 설계사님 3분을 도입했고 그분들이 다시 본인의 의지에 따라 리크루팅을 하였고, 이러한 흐름이 3차, 4차 설계사님까지 이어져 어느 시점에 내 산하에 20명 정도의 설계사님과 함께 일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손해보험 기준으로 이 20명의 설계사님이 한 달 평균 인보험 실적으로 50만 원을 달성했다면 정산 보험료의 총액은 1000만 원이 되고, 다음 달 나에게 지급되는 리크루팅 수당은 300만 원입니다. 시간이 더 흘러 인원이 40명으로 늘어나고 평균 실적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리크루팅 수당은 6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파트너스 본부의 리크루팅 수당은 일반적인 보험영업 조직에서 적용하는 오버라이드 수당 체계가 아닙니다. 내가 선발한 산하 설계사님에게도 나와 동일한 수당률과 수당 지급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오버라이드 수당은 직급 간 수당률 차이에서 발생한 수수료 차익을 상위 관리자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리크루팅 수당이 산하 설계사님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에서 일부를 떼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도입자와 피도입자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설계사님의 입장에서는 내 수수료에서 일부를 가져가는 만큼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요구하게 되고, 더 나아가 본인이 낮은 수수료를 받는 이유를 관리자의 오버라이드 수당에서 찾기도 합니다. 오버라이드 수당을 받는 중간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산하 설계사님에 대한 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설계사님의 무리한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파트너스 본부의 리크루팅 수당은 이런 오버라이드 수당 체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업계의 고질적인 갈등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파트너스 본부에서는 리크루팅을 열심히 하는 설계사님에게 대한 보상, 즉 리크루팅 수당을 어떤 재원으로 지급할까요? 바로 관리자에게 지급되는 관리자 시책, 즉 법인 시책을 재원으로 합니다. 파트너스 본부는 이 관리자 시책을 활용하여 손해보험 기준으로 4차 설계사님까지의 실적을 합산하여 월 정산 보험료의 30%를 리크루팅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리크루팅 수당을 지급할 때 내가 도입한 설계사님의 수수료를 줄이고 그 차액을 내가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입한 설계사님도 나와 동일하게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상태에서 최상위 관리자의 몫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별도 항목에서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식 덕분에 기존 오버라이드 수당 구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관리자와 설계사 사이의 수당 배분과 관련한 갈등이 대부분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트너스 본부에서는 리크루팅 수당을 받기 위해 실적 조건, 인원 조건 또는 강등 조건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한 명을 도입하면 한 명의 실적에 대해 산하 조직이 10명으로 늘어나면 10명의 실적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리크루팅 수당을 그대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실적이나 인원 조건을 맞추지 못했다고 해서 수당이 줄거나 아예 부지급되는 일은 없습니다. 기존의 직급 체제에서는 어떤 지점장이 지점장 자격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직급이 강등되면서 리크루팅 수당이 줄거나 아예 못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산하 조직 관리에 혼선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격 조건을 무리하게 맞추려다 보니 그 과정에서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파트너스 본부의 리크루팅 수당 제도는 인원, 실적을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강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오직 내가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합당하게 보상받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입니다. 파트너스 본부의 리크루팅 수당은 산하 설계사님들의 실적이 발생하는 한 매월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내가 도입한 설계사님의 실적에 대해 리크루팅 수당을 1년이나 2년 한시적으로 받는다거나 도입한 시점에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리크루팅 수당을 받는 데 있어서 지급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수당을 받기 위해 맞춰야 하는 별도의 조건도 없기 때문에 마치 연금처럼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됩니다. 또한 산하 설계사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리크루팅 수당도 함께 누적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기대 이상의 사업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영업이 멈추면 수입도 멈춘다. 나는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파트너스 본부의 리크루팅 수당 제도는 오랜 기간 동안 보험 영업에 매진하셨던 경력 설계사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존 보험 조직의 오버라이드 수당 방식과 대비되는 파트너스 본부의 리크루팅 수당 제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결국 리크루팅 수당은 단순히 얼마를 더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입자와 피도입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인가? 그 성장의 결과가 노력한 사람에게 공정하게 돌아오는가? 이것이 더 본질적인 질문이 아닐까요? 기본적으로 오버라이드 수당은 관리자 중심의 지급 체제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설계사 중심의 관점으로 시선을 달리해보면 기존 방식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스 본부는 제도를 설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설계하였습니다. 누군가를 데려와서 수당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보상제도, 그것을 한낱 구호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실행하는 시스템, 그것이 바로 파트너스 본부의 방식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